임시 저장 공간이 부족해요. 태부족입니다. 아직도 20-30년 더 돌릴 수 있는 원전을 억지로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줍니다. 어디서도 듣기 힘드셨을 거예요. 캐봇에는 해드립니다. 네, 국내 경제 이슈를 시원하게 캐주는 캐봇의 이지선 기자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탈탄소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2탄격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방송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볼 시간이 없다. 이번 방송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탈탄소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하는 이런 당위적인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또 생길 거예요. 탈탄소 해야 되는 거,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되는 거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을 그대로 대체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로 쉽지가 않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발전 효율이죠. 우리나라가 처해진 지리적, 기후적 여건, 재생에너지에 딱히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남아, 중남미만큼 일사량이 크지도 않고요. 우리나라가 이 삼면이 바다고 북쪽이 북한으로 막혀 있잖아요. 한마디로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고립 국가인데 우리나라보다도 일사량이 적은 유럽은 훨씬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이 좋습니다. 왜냐? 거긴 대륙이기 때문에 대륙으로 연결돼 있어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과생산된 지역에서 저생산된 지역으로의 전기 공급이 가능해요. 전기 수출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사면이 막혀 있어서 그것도 불가능하죠. 자체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건이 좋지 않고요. 두 번째가 비용인데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좀 비싸요. 2019년 기준이긴 한데 발전 단가가 1메가와트당 석탄은 8만 원대, LNG 천연가스는 9만 원대, 근데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12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석탄 발전을 줄이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게 되면은 발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단기간에는 쉽지는 않다.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다. 자, 그렇다면 완충이 필요한데 중간에 어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일단 우리 정부는 그거를 이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발전으로 쿠션을 가져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하실 거예요. 천연가스도 탄소 배출하지 않아? 맞아요. 배출합니다. 하지만 석탄에 비해 훨씬 적고요. 원자력? 이번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았어? 근데 이것도 쿠션 역할을 한다고? 맞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하긴 했지만 이 탈원전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탈원전이 갑자기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신규 원전 건설을 더 이상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원전까지도 계속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원전 하나 건설하는데 최대 10년까지 걸립니다.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예요. 어느 정도 건설이 진행된 거는 중단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수가 24개가 지금 운영 중이에요. 고리 1호기랑 월성 1호기는 중단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4기가 운영 중인데 여기에 지금 추가로 3기가 더 건설 중이고요. 4기 가요? 추가 건설 중입니다. 그럼 이게 건설 다 되고 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50년 이상을 더 원전 발전을 하는 국가인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원전 발전이 막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신규 건설 중인, 그러니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원전도 굉장히 초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비중은 단기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당장 막 원자력 발전을 줄이겠다는 게 탈원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렇게 늘려가는 동안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쿠션이 되어줄 수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보고서를 보면요. 최근 5년 사이에 발전 비용이 확 줄었어요. 태양광 발전 비율은 65%가 줄었고요. 풍력 발전 비율은 25%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발전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우려했던 부분, 발전 효율이라든가 그 비용 부분을 기술 발전, 기술 개발로 어느 정도 또 상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이 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의 어떤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탈원전하지 말고 계속 원자력 발전을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50년 더 원자력 발전을 하는 국가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었다가 결국은 꾸준히 줄어들 텐데 좀 불안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걱정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짚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원자력 발전이 무궁무진하게 지속될 수 있는 발전원인가입니다. 왜냐면요. 단가를 볼게요. 지금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것만 따지면은 저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뒤에 사용된 뒤에 남아있는 해결료들, 핵 폐기물에 대한 비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요, 이미 2017년 9월에 해상풍력 발전 전기값은 한 57파운드, 근데 원자력 발전 전기값은 92파운드 이상으로 원자력 발전 전기값을 훨씬 크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2022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이 원자력 발전 가격보다 저렴해지는 역전상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도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이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반영될 경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자력 발전 단가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원전 찬성론자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아무도 그래서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개념 바로 핵 폐기물, 사용 후 핵 연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첫 원전 상업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이상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도 원전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하는 처리장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원전은 20몇 기가 운전 중인데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요. 정화조가 없는 화장실 혹은 하수 처리장에 없는 상수시설, 또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과 비유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건 비유일 뿐이지 사실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용 후 해결료는 위험하기 때문이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잖아요.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핵 폐기물은요, 적어도 10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10만 년 이상. 왜냐하면 이 안에 온갖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걸 내뿜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큼 반감기를 계속 거쳐서 더 이상 많이 뿜어내지 않을 때 그게 10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까지 얘네를 저장할, 처리할 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처음 듣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핵 폐기물이 얼마나 많은가? 자, 1983년도에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월성 1호기가 지금까지 38년간 전기 생산을 했는데 그러고 남겨둔 사용 후 해결료가 무려 모두 40만 8천 다발입니다. 40만 8천 다발. 그럼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 처리장이 없는데 어디 있느냐? 그 부지 안에 임시 보관 중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기술력과 이 폐기장을 짓는 기술력은 사실상 같습니다. 왜냐? 가장 핵심은 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뿜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원전 찬성론자들과 원전 학자들은 계속 우리나라 원전 기술 어마어마하다, 세계적이다, 안전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저 거기에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기술력 하나는 뛰어나다. 근데 그렇게 뛰어난 기술력이라면 방사성 폐기장도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추진을 같이 하지 않냐는 말인 거죠. 그럼 지금 그러면 이 사용 후 해결료들을 임시 저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속 가능하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추가로 원전을 지어도 된다고 저는 말할 거예요. 그런데 임시 저장 공간이 부족해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이 원전들은 모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월성 1호기부터 4호기 몰려 있고요. 뭐 고리 1호기부터 6호기 몰려 있고요. 뭐 한울 몰려 있습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원전 지대들이 있죠. 원전 부지들이 있죠. 하나의 부지 안에 여러 기의 원전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건설된 시기는 다르죠.
월성 1호기가 만들어낸 핵 폐기물은 월성 1호기 안에 다 저장을 못해서 2호기의 저장시설에까지 저장을 합니다. 2호기에서 생산된 것까지 더해지면 이것도 더 금방 포함돼 3호기에 저장시설에 저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부지 안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성 1, 2, 3호기에서 생산된 핵 연료, 사용 후 핵연료가 월성 4호기 임시 저장시설까지 다 포화시켰다면 월성 4호기 원전은 앞으로 훨씬 더 운전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왜? 핵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러면 다른 원전 부지로 옮기면 안 돼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원전 부지에서 저 원전 부지로 핵 폐기물을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빨리 방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그럼 방패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곳, 경주에 있어요. 2015년도에 경주에 생겼는데 여기도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경주에 원래는 이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원래 계획은. 근데 난리가 난 거죠. 다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저준위 방패장으로 용도를 바꿨어요. 저준위 방패장은 뭐냐면요. 핵 폐기물은 전혀 보관할 수 없고요. 원전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사용한 작업 도구들, 입었던 작업복들, 장갑 이런 거를 처리하는 저준위 방패장이에요. 그거 하나 겨우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부안 사태도 기억하실 텐데 방패장 만들려고 추진을 해봤지만 계속 번번이 무산이 됐죠. 자, 그러니까 어떤 탈원전이라는 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전의 기술력 뛰어난 거 압니다. 알지만 추가로 이 좁은 땅덩어리에 계속 신규 원전을 늘려나가려면 고준위 방패장이 반드시 같이 있어줘야 한다. 정화조 없는데 화장실만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변이 넘치게 되겠죠.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꽉 차게 되면은 아직도 20, 30년 더 돌릴 수 있는 원전을 억지로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탈원전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배경이 이 핵폐기물 처리 시설 때문에 이걸 선언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건 정치적 지향성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는 계속 원전을 늘려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우리가 정확한 사실은 알고 있어야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도 이쪽 저쪽 정치적 어떤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탈원전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원전을 늘려가는 거를 찬성할 것도 아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앞으로 고준위 방패장 추진의 계획이 나온다면 우리는 찬성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또 원자력 발전을 동시에 균형감 있게 오랫동안 안정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줍니다. 어디서도 듣기 힘드셨을 거예요. 캐보세는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